지금부터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 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좀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뭐 당장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그 의견도 나오고요. 반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좀 이건 결이 좀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정부의 기능 강화를 뜻하는 것인가를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발언을 보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이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 조직의 개편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파트가 있다면 수사 파트에서 수사 결과 끝나면 그것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파트를 새로 설정을 해서 여기로 넘기는 방안, 아마 이 구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자, 취재 기자가 있어서 기사를 출고하면 편집 기자가 기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생산하는 파트하고 편집하는 파트가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 열풍이니까 영화를 보면 감독이 있고 편집 감독이 있죠. 편집 감독이 뭐 가차없이 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조직 안에서의 균형, 이런 차원에서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원론적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효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이런 구상이었다면 불과 며칠 전에 검찰 직제 개편을 했는데 왜 그때는 안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답을 내놔야 돼요. 그런 구상이었다면 사실은 그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발상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이, 예를 들어서 그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현상과 이걸 둘러싼 숱한 논란, 이 문제라면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소를 검토하는 파트를 새로 둔다 하더라도 거기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네. 라고 하는 문제에 다시 봉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돌고 돌아 원점이다. 이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런 일을 자꾸 할까요? 검찰의 이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축소하고,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그 검찰을 마치 민주적인 통제를 한다. 추미애 장관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상시 언어를 빌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를 굉장히 무력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뭐 취재 기자가 기사를 쓰고 그것을 또 편집 기자가 편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취재 기자의 그 기사의 그 기본 내용, 이것을 네. 편집 기자가 편집을 한다고 해도 기본 그 기사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것은 역시 추 장관이 검찰 힘 빼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이렇게 검찰, 네.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그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요. 이 한번 내용을 그대로 밝혀드리면요.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내부 통제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쓰고요. 그 통제라는 예. 표현에 어떤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예. 문제는 좀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화근은 들어가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5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그러니까 인정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여기에는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검찰에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검사가 아니면 한 파트가 부서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유죄 심증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찾는데 모든 것을 골몰이 되다 보니까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당신들이 한쪽 면만 보고 있는데 기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이것도 봐야 되는데 좀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필터링이 되는 부분은 인정은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이 방안이 강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총장이냐 지검장이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인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무력화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어떤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네. 수사와 기소를 또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도 참 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그동안에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관련해서는요, 법무부 훈령을 뭐 고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새롭게 안착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또 내부의 검찰은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검찰의 반응을 한번 좀 보고요,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이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해서 무마 의혹 관련해서 질문도 나왔는데, 추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변한 거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요, 추 장관 아들이 휴가 나갔다가 제 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이런 증언을 보도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 진실이 어차피 지금 그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를 하셔서 진실이 뭔지를 그러니까 밝혀내시고 그 밝혀낸 거에 따라서 뭐 기소를 하시면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이거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냐, 이건 분명히 정리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왜냐? 자, 이렇게 보죠. 여기서 만약에 그 항변을 했고 쭉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또 그 많은 야권이나 일부 언론은 이렇게 묘사를 했을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밝히면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이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쓸 거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검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네. 기다리는 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도리일 것이고 그래서 말을 아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된다고 현재 뭐 생각합니다. 동부지검에서 자유한국당 고발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그 밝힐 수 있는 것은 또 확실히 밝히는 것이,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또 공인이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 여지를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다만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당직 사병이 그 아들한테 열흘 휴가가 다 끝났는데도 부대 복귀를 안 해가지고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 나서도 사흘 동안 이제 안 들어온 것인데, 작년 그 추미애 장관은 청문회 때 군부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몸이 아팠기 때문에 네. 사흘 연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청문회 때는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결국은 수사 결과 밝혀지겠죠. 예. 또 빨리 밝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에서 이제 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결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한일 간의 좀 주요 사안 한번 지켜볼까요? 어제 그 일본의 보수 매체 뭐 최다 부수 매체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경험 때문에 한일 간의 그 현안 중에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저 요미우리 보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보도예요?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베에게는 흑기사 역할을 했고요. 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기사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런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쓰는 공식 용어가 징용공입니다. 네. 근데 징용이라고는 이미 강제로 끌고 가서 무슨 일을 시켰다라고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베는 의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옛 조선반도의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로 이들을 끌고 와서 이 일을 시켰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죠.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는데 요미우리는 피해자라고 분명히 적시를 해버렸어요. 이건 아베를 저격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피해자 우선 원칙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인권의 어떤 AB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가치에 입각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요미우리보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박수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히려 뭐 이런 문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 경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는요. 뭐 피해자 중심주의로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어제는 청와대에서 많은 그 뉴스가 또 쏟아져 나왔어요. 한일 간에. 또 쥐소미아 파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 지소미아 종료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또 고용 연장, 그러니까 정년 그 퇴직 이 제도를 그러니까
60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2년 전에 이제 결정된 건데 네. 이것을 고용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경제계가 좀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또 이제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이런 또 정책들이 너무 마구잡이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말이죠. 또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이 얘기했듯이 한일 간의 문제, 반일 감정 문제를 자꾸 그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의도 이런 것은 이번에는 정말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시점인데요. 6일이에요. 이게 이제 발단된 게 6일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강경 발언을 한 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이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일 국장급 대화가 이날이 있었어요. 6일 날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후 관계는 봐야 되는데 국장급 대화에서 진전이 없으니까 강경화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일본이 지금 양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조치를 해야죠. 이것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이라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건 전략 전술상 당연히 취해야 되는 수단이에요. 그걸 국내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지소미아 관련해서는요, 뭐 그 종료 주장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우리 수출 규제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 이런 게 안 나오고 요지부동이니까 이 정도의 어떤 반응, 압박 차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어떻게? 아니죠. 이것이 비단 한일 간의 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 삼각 우호 협력 체제라고 하는 특히 안보 면에서 또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청와대가 또 갈등을 빚고 있는다는 뉴스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외교 또 국익의 차원에서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고 특히 선거 이 시즌에 지소미아 이 파기 문제를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 있으시면 하고요. 안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평론가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요미우리 이렇게 뽑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베 그 총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7글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고 피해자가 뭘 뜻하는지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뭔지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미우리가 길을 열어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법복을 벗은 지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정치인 훈련소로 이렇게 추락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이 좀 지켜져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전용의 뉴스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